발전사의 사장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완전히 태양광의 시다발이네요. 완전히 태양광의 시다발이네요. 이렇게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 시다발이 맞다. 딱 시다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에너지업계도 갈팡질팡 그런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윤곽이 나왔지만 확실한 방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가는 그런 큰 흐름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라면 재생에너지 보급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번 영상은 그걸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얼마 전 민간발전협회와 자원경제학회 주최로 전력 시스템 위기와 민간발전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결론은 민간발전이 재생에너지 가능성을 보완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전개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하고 준비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쏠림에 따른 부작용과 산업 경쟁력 및 성장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극심한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발전사들이 하루 중에도 몇 번씩이나 발전기를 껐다 켰다 하는 등 극한 운전을 하고 있으나 그 역할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력산업계는 에너지 안보와 전력 수급 안정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지금 민간 발전사의 역할은 각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의 안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완화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가 만약에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영국과 독일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미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민간 발전의 역할 그리고 LNG 발전의 역할이 거기에 큰 기여를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얘기 들으면 발끈하는 분들 많이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력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보급 유독 힘들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데 들어보시죠.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만든 전력계통 위기와 관련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력계통 위기가 올 수 있다 하는 어떤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우리는 지금 9%나 10%이기 때문에 2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통의 영향을 보면 우리는 2단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재생에너지로 인한 계통의 안정도의 심각한 현상은 4단계를 이미 초월하고 있습니다. 즉 4단계를 이미 초월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암이 2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나타나는 정상은 4기로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불과 1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는 10%에 불과한데 왜 유럽보다 이렇게 유난히 더 어려운가 하면 우리는 몇 가지 요인들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불리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국과 전력거래가 불가능한 독립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우리 국토 내에 있는 자원만 사용해야 됩니다. 즉 외부의 자원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미국이나 유럽과 전혀 다른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수력의 비중이 낮아서 가능성 극복이 특히 어렵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스위스의 수력과 노르웨이 수력을 유럽의 배터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확 돌 때 숨은 닫고 태양광이 꺼지면 숨은 열면 됩니다. 그게 수력이 엄청난 보조 장치가 되어주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만 해도 양수력 설비가 26기가와트나 있는데 우리는 양수도 부족하고 수력도 아주 작습니다. 수력이 아주 적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품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세 번째는 동서간 거리가 우리 국토가 굉장히 짧습니다. 인천에서 강릉까지 걸어봐야 3시간이면 가는 거리고 300k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태양이 휙 지나갑니다. 불과 15분 차이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은 300km가 아니라 5,000km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버지니아의
해가 져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 중부 지방에서부터 전기를 송전해서 보내면 되고 그게 결국 네바다주까지 가면서 계속 릴레이 송전을 하면 상당한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태양광이 우리는 4시간짜리지만 미국과 인민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7시간, 8시간짜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스템 안정에 대한 어떤 구조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다. 우리나라 국토도 좁지만 해필이면 동서가 더 짧아서 태양광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다. 네 번째는 원전 비중이 높아서 이미 우리는 경직적 전원 구성입니다. 세계에서 원전 비중이 우리는 두 번째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경직적 전원인데 거기다 태양광이 덮치니까 굉장히 더 어렵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비중만 보면 2단계지만 정상은 4단계라는 얘기죠. 보는 관점에 따라 2단계로 보는 집단은 엄살 부린다 이런 시각이 강하고 4단계로 보는 집단은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료를 두고도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그런 결론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로 촉발된 전력 시스템 위기, 해법은 뭘까요? 지금까지는 경직적인 원전, 석탄,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경직적인 AC 송전망을 통해서 소비자가 경직적으로 소비하는 만큼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은 전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석탄 LNG가 축소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남는 원전 재생에너지 신전원들은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그런 경직적인 전원들은 자원 가지고는 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연성 공급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전망도 이제 AC망 가지고는 한계가 도달해서 지금 DC망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수소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수소로서 이렇게 또 옮길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소비 절감 정도만 우리가 슬로건을 내세웠었는데요. 소비 절감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전력 공급이 많을 때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전력 공급이 적을 때는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선택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유연한 소비원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력 시스템이 공급과 송전, 수요 모든 측면에서 유연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공급 측면에서 유연성 자원은 화력발전과 양수발전, 배터리와 수소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송전 측면에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DC를 활용한다면 전력망을 유연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소비 측면 얘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MB정부 때 스마트 그리드, 이후에 에너지 신사업으로 불리던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엔 수요에 맞춰 발전소를 짓는 경향이 짙었다면 지금은 공급에 맞춰 수요를 관리하자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작정 발전소만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발전소 하나 짓는 것과 다르게 수요 측면에서 유연성 확보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장도 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힘든 겁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필수 3종 세트로 유연성 전원 비중을 확대해야 되고 송전망을 확충해야 되고 저장장치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기인데 4기의 말기적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는 게 명백한 진단입니다. 유연성 전원 지금 우리 확대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막고 있죠. 그 다음에 송전망 확충하고 있나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10년 걸립니다. 저장장치 확보하고 있나요? 기껏해야 3몇 기가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세 가지 3종 세트가 전부 다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작동 난망의 상태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 현재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이러한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하는데 안 그렇단 얘기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합니다. 뭐가 해법일까요? 정간발 제약발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너는 정간발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태양광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두고 있다가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태양광이 왕창 들어오게 되면 미니멀한 운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태양이 이제 서서히 지게 되면 모든 걸 맥스로 풀 가동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불과 2-3시간인데 2시간 동안 자료를 보면 16.7GW를 증가시키게 돼야 됩니다. 16.7GW면요. 500MW짜리 가스발전소 33개가 해당합니다. 33개가 대기하고 있다가 매일 껐다가 매일 켜야 됩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걸 제때제때 맞춰야 되고 중간에 만약에 소나기라도 내리거나 구름이 끼면은 거의 비상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 우리는 닥쳤고 4단계 앞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바로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는 화석연료 발전소들이라는 게 재생에너지가 도면서 밀려나야 될 발전소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기반입니다. 이 물리적 기반을 없애버리면 재생에너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은 시스템 속에서는 화석에너지가 없으면 재생에너지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가 대척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화석에너지는 물리적 기반이 없으면 재생에너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LNG 발전과 고효율 석탄 발전은 현재 한국 개통에 의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규모 유연성 자원이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머지않은 미래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면 화력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조금은 아이러니하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해야 하는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보지 않으면 말이 된다는 거죠. 안 배출할 수 없다면 줄여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는 공생관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공생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선 누군가 희생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 희생을 화력발전이 떠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GSEPS 같은 경우에는 LNG 발전기가 한 2,500메가 있고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200메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시면 만약에 정비나 발전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라면 어떤 발전기 어느 본부에서 일하고 싶을까요? 항상 LNG 발전소의 선호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고체연료 사용보다는 기체연료 사용하는 발전기가 훨씬 선호도가 높거든요. 근데 요새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LNG 발전소 운영하는 친구들이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쳐다보고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LNG 발전소가 이게 껐다 켰다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발전기 트림 나면 엄청 힘들어지잖아요. 재생에너지가 불쑥 들어왔다 불쑥 나가버리면 그 빈자리를 여지없이 화력발전이 채워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동과 정지가 반복되고 그러면서 설비에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설비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고장이 잦아지게 되면 이게 바로 비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상이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겁니다. 그게 문제죠. 재생에너지 때문에 화력발전이 모두 간발했을 때 남는 건 원전과 재생에너지입니다. 이론적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라면 재생에너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급 설비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화력발전 없이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발전소의 전력 시스템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만 이렇게 높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없고 역설적이게도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CBP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유연성이라는 가치를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전 시시 10분 만에 운동하는 LNG 발전기나 8시간이 걸리는 석탄 발전기나 일단 발전을 시작하면 동일한 S&P를 받게 됩니다. 물론 정산 조정 기술은 적동하겠지만 낮은 기동 정지로 설비 수명이 단축되든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전하던 동일한 CP를 받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유연성 설비에 대한 대우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없는 그나마 유연성 자원마저도 이렇게 손해를 보도록 만들게 되면 점점 더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전력시장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지만 시장은 그대로거든요. 재생에너지란 큰 변수가 발생했는데 시장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걸 지적한 것이죠. 그럼 대안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 미래의 일이더라도 지금 그들에게 가격 신호를 줘야 됩니다. 유연성 자원이라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매우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가격 신호를 줘서 그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되는 것이고 현재 그나마 유연성 자원도 제대로 보상을 해야지 그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다른 나라들도 방향을 잡고 있고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합니다. 화력발전뿐만 아니라 양수발전과 배터리, 모든 유연성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 유인이 없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내용이 심플하긴 한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진 유연성 자원 전체 문제고 민간 발전에 대해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긴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근데 보고서에 적지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유연성 자원들을 갖고 있는 지금 LNG 발전들이 아주 심각한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S&P는 떨어지고 있고 가격과의 차이는 전부 한전이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해에 16조의 흑자가 난다면 그게 앞으로 올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년에도 이 상황이 지속되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LNG 발전이라는 유연성 자원들에게 킬로와트아워당 5원을 만약에 더 올려준다면 실제로 드는 돈은 내가 계산해봤더니 7,8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돈을 줘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유연성 자원에 대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많은 수단들, 배터리를 비롯한 많은 유연성 공급원이나 유연성 수송망에 대한 투자나 유연성 소비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격 신호를 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영상은 보기에 따라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붙인다면 탄소 중립 지금이라도 할 수 있죠.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가 가동될 때만 전기를 사용하는 불편함 국민이 감수하면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많은 전문가가 밤낮을 떠나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국민 불편도 최소화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명분도 찾아야 합니다. 너무 어렵죠. 우리는 그 어려운 과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